자,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면요. 저는 좀 우리가 이제 금정구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네네. 문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결과를 보면 이번에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 선거구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어요. 네네. 불과 2022년 6월 달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전 동에서 다 이겼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전체 유권자의 50%가 넘는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 여기서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오늘 갤럽 조사에 보면 서울은 지지율이 21% 포인트 대통령이, 그리고 경기, 인천은 18%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무너지면 정말 이 반쪽에서 무너지면 밑에서 아무리 선전하더라도 어려운 게 아닌가.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달리 이 좀 서울의 어떤 수도권의 여론 이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확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네네.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수도권에 대한 대책들이 심각하게 고려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음. 어떻게 기울어졌느냐? 좌파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 교육감 선거할 때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투표율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그래서 교육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교육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 갖고 신경 썼던 사람들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 당장 저부터도 사전 투표 언제인지 몰랐었어요. 음. 그래서 10월 16일에 그때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투표소 문 열자마자 6시 뭐 7시 되기 전에 달려가가지고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 네. 그리고 투표하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그렇게 낮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가만히 뒀을 때 어떠한 그 인공적인 그런 거 없이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을 갖다 딱 봤을 때 저렇게 그 좌파와 보수에 대한 지지율 차이가 5% 정도 난다는 이야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난번 총선 끝난 다음에 의석수가 2배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정신 승리했느냐? 의석수는 2배 차이가 났지만 전체 지지율 보면 한 5%밖에 차이가 안 난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5% 차이 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5% 차이가 나니까 그 의석수가 2배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되고요. 저렇게 되면 지방선거 패배하고요. 지방선거 패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선에서 이기기 무지하게 힘들어지고요. 대선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대통령은 1년 동안 190석의 여당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되는데 초유의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해요. 이걸 갖다가 지금 생각해야지 뭐 한동훈이 어쩌고 뭐 한동훈이 뭐 그다음에 뭐 이러니까 금정구는 뭐 누구 덕이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고 정말 똘똘 뭉치자는 게 딴 게 뭉치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여기서 똘똘 뭉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인천 광화 같은 경우도 지난번 배준영 의원이 보니까 야당 후보 하면 그 한때 27.5% 포인트로 이겼어요. 네네. 근데 그 지금 이번에 격차가 난 게 8.8%밖에 안 났어요. 네네. 그만큼 줄어들었다. 18%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네. 그만큼 인천도 이제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상수 후보가 엄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뭐 한 7, 8%인가 뭐 그 정도 가져간 게 네네. 있기는 있지만 저는 두 가지가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첫 번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에 그 당원이 몇십 프로래요. 그 국민의힘 당원이 전체 인구의 뭐 한 30%라든가 네.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도 강화에서 얻은 득표율이 50% 간 넘어. 저 그거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금정에서 60% 넘어갔다는 게 또 깜짝 놀랐던 네. 거예요. 야, 금정에서 그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단일화했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가 누구 유세 나왔습니까? 민주당 후보 유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0대 뭐 30몇 한 22% 차이가 이렇게 나? 저는 그 두 가지가 참 그 이례적이었다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강화의 그 선거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은 긴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청장 선거를 보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희망을 가져야 된다. 전 그런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예의주시하게 바라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충분히 지지해줄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결국은요, 모든 권력은 바로 국민들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임무라고 봅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건 상관없고 그냥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개혁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말은 좋아요. 개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저 국회를 뚫을 수 있습니까? 그 총선 다시 할 수 있어요? 법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네.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과 똑같아요. 아니 지금 연금개혁 하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저 190석 가진 의석을 어떻게 통과할 겁니까? 네네. 모든 개혁은 법률로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국회를 무시하고 그런 국회를 아무 상관없이 제가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말에 그칠 뿐이에요. 네네. 그 현실을 저는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마트한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 무지무지하게 똑똑합니다. 네. 뭐 이게 뭐 오빠가 누구니 졌더니 그런 이야기 백날 해봤자 우리 국민들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비춰지는 정당이 앞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한 사람, 이거는 결국 민심에 민감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결과를 내는 정치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하겠다는 게 중요해요.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등 할래?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열심히 할래?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그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애가 네. 아빠 나 서울대 의대 갈 거야. 그러면 아빠 입장에선 뿌듯하죠. 야, 우리 아들 야, 서울대 간대. 뭐 우리 아들 서울대 그것도 의대를 간대. 네. 그런데 그놈이 그 현역대 시험 쳤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재수할래. 그래 한 번쯤 더 밀어줄 수 있지. 그런데 재수 아니고 삼수 사수 오수하고 있으면 네. 그러면 오수한 상태에서 그놈이 아빠 나 서울대 의대 갈래 그러면 뿌듯하겠습니까? 서울대 의대는 고사하고 그냥 아무데나 가든지 아니면 그냥 취직이라도 해라.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내는 정치가 중요하죠. 그래야 국민들이 아마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